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대한 양자과학기술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제로는 무려 3조 원이라는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DDP에서 열리고 있는 퀀텀 코리아 2023에서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과학기술의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은 최초로 발표된 것이라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를 목표로 다양한 목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술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양자 인터넷 강국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센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인터넷, 센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국방, 첨단 산업과 융합을 통해 양자 경제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선도국에 비해 양자 기술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준을 신속히 따라잡기 위해서 임무지향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7년에는 50큐비트 수준, 2031년에는 1000큐비트 수준의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현재 여러 기술 방식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초전도뿐만 아니라 이온 트랩, 광자, 반도체 스핀, 고체점 결함,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고전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합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 그리고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통신 부분으로는 구체적으로 2030년대까지 100km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양자 센서는 뭐 GPS가 필요 없는 양자 항법, 센서, 양자 레이더 등 고전 방식을 능가하는 양자 센서를 공동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양자 핵심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400명 안팎 수준인데 이것을 앞으로 2,5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팅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양자 분야 학과를 만들고 양자 대학원을 지원해서 이 인력을 늘리는 생태계를 만들고 양자 선도국들과의 기술 동맹 강화 그리고 양자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무기 개발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 전환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선도국들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행을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자 분야에서 산학현 협력 촉진을 위해서 이제 과기정통부는 IBM과 아이온큐와의 양자 전문 인력 양성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실제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게 아니고요. 양해 각서란 이제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IBM과 아이온큐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뭐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은 아직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정부는 최소 3조 원을 2035년까지 투자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양자 선도국 대비 한 60%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85%까지 끌어올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오늘 세션이 이제 퀀텀 코리아에서 약간 프라이빗하게 진행돼서 외부 손님들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뭔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장관님도 오셨고 대통령도 오셔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양자 기술 전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한 나라의 수장도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가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정부 목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5년까지 우리 기술로 양자 컴퓨터 개발, 양자 인터넷 개발, 양자 센서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 2.4조 원, 민간 0.6조 원을 투입해서 총 3조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양자 핵심 인력은 384명에서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확충하겠다. 라고 했고요. 요거를 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면 현재는 핵심 인력이 한 400. 근데 1단계 700, 이게 한 23년에서 27년, 2단계 28년에서 31년, 1,400명, 그리고 최종 목표인 2035년까지 2,500명. 양자 컴퓨팅은 현재 10큐비트급인데 앞으로 1000큐비트,
그리고 상용화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통신도 이제 도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망 기반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겠다. 센서는 뭐 아시다시피 고전 능력을 넘어서는 양자 센서로 양자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기반도 민관이 협력을 해서 같이 쌓아가겠다라는 얘기고, 현재 양자 기술은 선도국 대비 60% 수준. 근데 이거를 85%까지 끌어올릴 거고, 핵심 인력뿐만 아니라 양자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현재는 1000명인데 이거를 10배 수준으로 늘릴 거고, 양자 시장 점유율도 현재는 2% 정도인데 요거를 10%로 늘리겠다. 그리고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도 80개에서 1200개, 인력 순환도 늘리고 투자 규모도 더 늘리겠다. 사람도 늘리고요. 그래서 좋은 로드맵이 나왔는데,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스위스 연방공대에 가서 양자 석학들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석학과 함께 양자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오늘 세션은 프라이빗하게 기존 초대받은 사람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는데 정부 관련 이벤트였는데 대통령까지 참석한 이벤트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 라고 밝혔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님도 오셨고, 최초로 양자 암호 시스템을 구축한 찰스 베넷 IBM 박사님 오셨고, 양자 우위를 최초로 입증한 이분은 이제 구글 소속이겠죠. 존 마르티니스 교수님도 계셨고, 김명식 교수님, 그리고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이자 CTO인 김정선 교수님, 그리고 최순원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IBM에서 슈퍼컴퓨터를 능가함을 또 한 번 구글에 이어서 IBM에서 입증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김영석 박사님 등 양자 기술을 대표하는 7명의 석학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목표가 사실 좀 아주 먼 목표고 큰 목표인데, 이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양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투자는 긍정적인데, 제가 이제 이 정부 쪽 실무자분들을 몇 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 뭐 지금 투자금도 양자 선도국들의 10% 수준이지만 투자와 개발 이런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레벨에서 앞으로 점차 대한민국 양자 분야에서 이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좀 환경이 불우하거나 힘드신 분들을 좀 뽑아서 장학생들로 모셔서 장학금을 주는 이런 재단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저희가 투자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성과를 내가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 재단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부하고 애국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저의 총평은, 제가 어제 퀀텀 코리아 참석한 영상도 올라갔는데 제가 느낀 점은, 여러 기업들 이런 학술기관들의 부스를 가봤지만 IBM 아이온큐 말고는 아직은 연구용 수준의 장치들이다. 그래서 이 두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될 거다,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도전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양자 분야 사람들이 안 될 거다, 판타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전한다 라는 사람들이고, 아이온큐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이온큐 제가 임직원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오래 걸린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 개발, 투자, 인생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실패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역사를 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그들만의 역사를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세우고 있지만, 저와 이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함께 투자하시는 아이온큐 장기주주 분들은 우리가 함께 아이온큐라는 기업을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하고 또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나가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들의 오래된 장기 주주들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원대한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 소식 전해드렸고요. 3조 원 투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꼭 잡아서 후발주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